헬로 코넥스 시간입니다. 또 코넥스에서 유망한 기업들 저희가 뽑아서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 PIM이라는 기업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 정재욱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PIM에서 지원 부문을 맡고 있는 전무 정재욱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한국 PIM 일단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한국 PIM은 2001년도에 설립해서 20년 이상 금속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정밀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소재 부품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뭐 PIM, MIM 이런 영문 약어가 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잠시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명은 들은 분들은 가끔씩 외국계 합작회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토종 한국 회사입니다. 공법의 이름을 따서 회사명을 지은 것으로 PIM은 파우더 인젝션 몰딩의 머리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파우더를 금속 분말을 사용하면은 MIM, 그리고 세라믹 분말을 사용하면 CIM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 PIM은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MIM 공법을 활용하여 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본사와 공장이 있고 해외에는 베트남 현지 법인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IM 공법에서 금형 제조 기술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형 정밀 금형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대명정밀이라는 기업을 2022년에 인수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법이 또 회사 이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핵심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 PIM이 갖고 있는 주요 사업이라든지 뭐 매출 비중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들은 현재 뭐 자동차 부품, 의료, 스마트폰, 전자 분야에서 부품과 소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14개국 글로벌 고객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는 93%, 의료는 5%, 기타가 2%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내연기관 차량이 90%, 친환경 차량이 3% 정도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자동차 분야에 집중을 해왔으나 신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을 통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전기, 전자와 의료 시장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비중이 높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또 신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하게 또 내용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기업 개요에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MIM 공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공법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MIM 공법은 전통적인 뭐 소송가공 공법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분말 야금의 소결 기술과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접목하여 정밀하고 복잡한 형상의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뭐 하이브리드 제조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공정은 이제 사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 분말과 바인더를 혼합하는 혼련 공정, 그리고 사출 공정, 또 그 불필요한 바인더를 제거해주는 탈지 공정, 그리고 부품을 완성하는 소결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MIM 공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공법인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정밀하고 복잡한 형상의 금속 제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입니다. 초정밀 부품을 최종 형상에 가깝게 구현하기 때문에 공정 단계에서 큰 손실 없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소송 가공 방식보다는 작은 양의 원재료와 에너지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절감이나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라는 추세에 맞춰서 미래 수요가 더욱 기대되는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MIM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 부품들이 어디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주로 파워트레인 부품에 현재는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엔진과 변속기 부품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워트레인 부품 중에서 이제 엔진 부품에는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는 게 터보차저 부품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디젤 엔진의 이제 수요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터보차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속기도 저희 변속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의 이제 DCT용 변속기의 배출 비중이 높은데 지금까지 보면 전통적인 자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의 경우는 성장을 멈췄거나 좀 퇴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DCT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뭐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가지고 기존 제품은 더 발전하고 새로운 분야로 나가기 위한 신제품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앞서서 기업 계율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또 신기하게 해외 공장을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베트남 쪽에 생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베트남 쪽으로 가신 이유는 뭐 인력 절감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지 법인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부근의 남딘시에 위치하고 네. 있는데 진출의 최대 목적은 이제 제조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 기지와 전략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현지의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동일 공정을 처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도 감소되고 네. 또 이제 현재 기존에 한국에서 하고 있던 외주 공정을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인하우스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뭐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져 가지고 네.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지금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주요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남아 있는 부지에는 한국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신규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도 베트남 공장 가보셨어요? 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주변에도 그러면 그런 부품 공장들이 많은 편인가요? 그쪽에는 지금까지는 섬유 공장들이 많이 네.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품 공장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베트남에 또 생산 기지를 갖고 계셔가지고 인력 절감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국 PIM이 물론 MIM 공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또 갖고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PIM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2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과 현장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MIM 공법은 완성품의 안정적인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를 위해서 탈지 공정에서의 바인더 컨트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축적된 연구개발 능력도 필요한데 네. 저희는 이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생산 네. 노하우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들 수 있겠는데 네. 저희들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의 6%가 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외부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생산 기지의 베트남 이전과 함께 뭐 신소재나 신기술 개발 그리고 공정 자동화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점이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R&D 쪽으로 하시면은 어떤 곳에 좀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계세요, 역량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R&D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 차량 부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전기 전자나 스마트폰 이쪽으로 R&D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사실 주식시장 쪽에서는 자동차나 기아도 되게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오히려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자동차 부품 산업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요. 느껴지시는 이 전방 산업,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이게 전방산업 하면 저희들이 이제 내연기관의 종말 시대가 온다고 해서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이제 것이고 세계 유수의 명차들이 이제 유로7 배기 규제에 대응하는 내연기관을 현재도 개발을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전기차 관련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당사가 이제 뭐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게 또 파워트레인 부품 이쪽에서 네.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기차 부품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좀 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연기관이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터보차저가 줄 거라 생각했지만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면서 줄지 네. 않고 있고 변속기도 기존에 이제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가 주는 대신 그 시장을 DCT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DCT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매출액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CT 부품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자동 변속기인데 네.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수동 변속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은 이런 변속기를 DC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자동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사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원래 본업이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뭐 준비하시는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로봇이나 자동화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부품이나 물류 로봇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에 기반되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공동 개발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이 MIM 공법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신소재나 새로운 공정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씩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저희들이 새로운 소재라고 하는 타이타늄은 가벼우면서도 이제 강도가 높고, 네. 고온 부시 환경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소재인데, 이를 통해 가공이 힘든 복잡한 형상의 MIM 제품을 MIM 공법을 통해 저비용으로 제조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관련해서 특허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네. 향후에 이제 이 타이타늄은 의료나 전자, 항공, 화학에너지 사업 등 적용 분야가 매우 넓어가지고 향후 매출 확대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정 기술이라고 하는 이종접합 소결 기술도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선행 양산 중에 있는데, 이종접합은 이제 필요한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소재를 MIM 공법을 통해서 접합하는 기술인데, 네. 후공정 없이 두 개의 부품을 한 개로 제조하기 때문에 되게 차별화된 기술이고, 네. 기존에 이제 전체 제품을 고가의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만들었지만은 이 이종접합 기술을 활용하면은 기능 부위와 작동 부위의 재질을 달리 해가지고 고객의 어떤 부요시는 만족을 하면서 원재료비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소재 개발도 하시고 이종접합 기술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들 중에 의료나 스마트폰, 전자 쪽도 매출 비중이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MIM 홍보가 활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 의료 분야는 지금 현재 이제 타이타늄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네.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 같은 걸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품들 들도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 이런 쪽은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요? 지금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가 제작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외경 프레임 같은 것들도 티타늄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자에는 워치용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타이타늄을 이용한 MIM 공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쪽은 고객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전자. 그러시군요. 네. 역시나 고객사를 굉장히 또 크게 잘 갖고 계시면서 네네. 여러 가지로 또 납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의료, 스마트폰, 전자까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 PIM이라는 기업도 이 방향성이라든지 비전,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것을 좀 목표로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저희 한국 PIM의 가장 큰 목표이자 비전은 글로벌 최고의 MIM 기업이 되는 것이고, 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집중해왔던 사업 분야를 전기, 전자나 의료 부품으로 다각해 나가고 있고, 현재도 아울러 지금까지 잘해온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새로운 시장인 친환경 차량 부품의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 중 최대 리스크 부품군이 내연기관이고, 네. 최소 리스크 부품군이 첨단 자동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데, 이거와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PIM은 친환경 차량 부품을 개발에 성공도에서 양산 중인 제품도 있고, 또 현재 개발 중인 제품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ADAS나 센서 등도 국내외 유명 회사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국 PIM은 MIM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을 충원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R&D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 충원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되게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지방 분산화가 된다든지 이러면 되게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 PI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같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MIM 공법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업력도 꽤나 되셨고요. 베트남의 생산 기지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 또 전기차라든지 더 자율주행이라든지 굉장히 또 다른 부품 쪽으로도 뻗어나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까지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전문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코넥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은 한국 PIM이었고요. 정재욱 전무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까지 투자 전략 잘 짜셔서 2월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